안녕하세요, 다니입니다. 8월 23일 화요일 코스닥 종목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계속 연일 낙폭을 키워가면서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개별 종목들도 전체적으로 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챙겼는데요. 자동 감시 매수 걸어놨다가 매수된 종목들은 오늘 전부 장초에 정리한 상황이고요. 대부분 본절 아니면 약손절을 했네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오늘 제가 손절한 가격대보다 더 하락이 나왔네요. 몇몇 종목들을 빼고 대부분의 종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섣불리 판단하긴 이르긴 하지만요. 어디까지 하락이 나올지는 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하락이 이 긴 하락 기간의 마지막 파동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더블 바텀 정도까지만 하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와 줬으면 하지만 추세는 하단까지 내려가는지 이때나 이때처럼 매우 가파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5일선을 아주 가파르게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에 하락이 좀 깊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마지막 하락은 매우 빠르고 깊을 수 있지만 그 반등 또한 빠르고 가파를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코로나 하락 때처럼 말이죠. 물론 코로나 반등 같은 상황이 나오기 힘든 건 사실입니다. 인플레이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악재들 투성이인 상황에서 말이죠. 개인적으로는 99% 이상 그런 가파른 반등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하지만 증시는 우리의 예상과 반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모를 일입니다. 제 바람일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저는 계속 현금 비중을 늘려왔고 몇몇 종목들 제외하고는 정리를 다 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지수가 안 좋을 때는 일단 피하고 보는 게 맞죠. 다 받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일단은 매수하려고 했던 종목들도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네요. 코스닥은 종목마다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익절이든 손절이든 과감하게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락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현금 비중이 큰 사람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죠. 2020년 상승과 비교할 경제 상황은 아니긴 하지만 선생님들께서는 2020년에 하락 이후 투자하실 때 하락을 할까봐 걱정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때는 매수만 하면 돈 벌 수 있는 장이었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안 좋은 시기에는 과감하게 현금화를 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 손절하는 건 나중에 상승장 때 얻을 수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코스닥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코스피에 비해서는 영향을 덜 받기도 하고 개별 이슈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진 않겠지만 현재 달러 환율이 폭등 중이고 또 원유 가격이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전 세계 증시가 모두 하락을 하고 있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선생님들께서는 오늘자 코스피 마감 브리핑 영상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위에 카드 걸어두겠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전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온다면 그리고 이게 마지막 하락이라면 이 하락은 굉장히 급격하고 빠른 하락일 수 있으니 시청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 보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섣불리 저점일 거라고 판단하지 말고 매수를 들어가시기보다는 나중에 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확인하고 주가를 상방으로 돌리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동안 모아놓은 시드들을 한 번에 추가 매수를 하면서 평단을 대폭 낮추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한글과 컴퓨터 보시겠습니다. 어제 회사 일 때문에 주식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못 챙겨서요. 어제 하락 채널 상단 가격대에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놨었는데 매수가 됐다가 오늘 장초에 본절 가격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최근 상승으로 이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선이 아직 하방으로 향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어떻게 움직일지 예상하기가 어려운 상태네요. 하지만 3일 연속 큰 폭 하락이 나오면서 하락 채널로 재진입한 그림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큰 하락이 나온다면 제가 처음에 소개 영상에서부터 예상했던 라인인 12,000원대 라인까지도 내려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글과 컴퓨터도 어디가 저점인지 예상하기보다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LX 세미콘 보시겠습니다. LX 세미콘도 어제 하락 채널 상단 가격대에 자동 감시 주문을 걸어놨었는데 매수가 됐다가 오늘 장초에 본절 근처 가격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아직 하락 채널 상단에 걸치면서 천천히 내려오고 있는 중인데요. 일단 거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지수 상황이 나빠 보여서요. 상승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LX 세미콘은 정말 좋은 회사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매수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긴 하지만 좀 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이쪽까지의 상승이 휩쏘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상승 추세선을 깨고 내려가서 전저점이 깨지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전저점이 깨지는 하락이 발생을 한다면 최소 76,000원 선까지는 내려갈 거라고 보고요. 더 하락한다면 이쪽 장기 박스권 라인 64,000원 선까지도 내려갈 수도 있다고 예상을 해봅니다. LX 세미콘도 좀 더 보수적으로 매수를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대명에너지 보시겠습니다. 오늘 원유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주들이 전부 상승이 나왔죠. 하지만 대명에너지는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주 어쩌면 이때와 같은 그림으로 상승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요. 이쪽에 있는 양봉이 이쪽의 양봉의 위치와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발생을 하긴 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확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림은 비슷하긴 한데 RSI 상으로도 과매수 영역이라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오늘 종가가 이때처럼 5일선 위에서 마감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쪽 추세를 돌파를 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거든요. 어쨌든 저는 지수 흐름도 안 좋은 상황에 불확실한 것에 베팅을 하기보다는 처음 생각대로 이쪽 추세선에 오기를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S에너지 보시겠습니다. S에너지도 오늘 원유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주들이 전부 상승이 나오면서 같이 올라줬습니다. 사실 차트상으로도 약반등이 올 자리긴 했습니다. RSI도 50포인트 라인이었고 그에 맞춰서 반등이 나왔죠. 5일선을 뚫은 채로 마감을 해서 더 위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쪽에서 바로 위로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애매한 자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 여기서 위로 더 올려치더라도 전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어렵고요. 올라가도 아마 쐐기 상단을 맞고 내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때 제가 원래 매수할까 했었던 5200, 5000원 라인 정도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인다면 그때 소액 매수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지수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안 좋은 이유가 원유 상승 때문이라면 원유 상승이 호재로 작용하는 에너지주들은 들어가 볼만 하다는 거죠.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현금 비중을 크게 가져갈 생각이라 소액으로만 베팅을 해볼까 합니다. 다음으로 A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A루트 더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때 양봉까지만 해도 상승이 좀 나와주려나 했었는데 지수가 흐르면서 같이 흘러내리고 있네요. 저는 A루트를 1월 중순까지는 볼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꾸준히 시청해주신 선생님들이나 A루트 소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유를 아실 겁니다. 그래서 A루트는 아직 정리하지 않고 보유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포지션을 정리할 계획은 없습니다. 내려오면은 더 매수를 해볼 생각이고요. 매수 자리는 60일선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매수를 해보려 합니다. 480원대 중반 정도 되겠네요. 제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이런 어깨가 좀 뾰족한 헤드앤숄더 느낌으로 하방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노펙스 보시겠습니다. 시노펙스는 제가 1차 매수를 하고 주봉 기준 60일선이 깨지면 손절을 할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게 일본 기준으로 121선 근처거든요. 시노펙스는 손절하지 않고 추가 매수하는 방향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지수가 안 좋긴 한데요. 이쪽 121선 라인
매물대가 튼튼해 보이기도 해서요. 이 지점에서는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224일선을 위로 돌려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평선들을 다시 아래로 내려주면서 모아주고 다시 힘을 강하게 주면서 올리는 그림을 예상해 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제 생각에는 3,000원 라인은 한번 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3,000원에서 2,950원 사이 가격대에 매수를 나눠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대신 지수가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비중보다는 적게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다음으로 제넨바이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제가 1,800원 후반대 걸어놓은 추가 매수 물량을 매수한 이후로는 1,800원대 초반까지는 아직 내려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추가 매수는 안 됐지만 어쨌든 지수가 하방을 향하고 있음에도 이쪽 라인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라 일단 기분은 좋은데요. 아직 5일선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 언제든 또 아래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습니다. 제넨바이오는 얼른 5일선 위로 올라와서 다시 다른 이평선들과 골든 크로스를 내주면서 반등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2250원 라인까지는 올라갔다가 60일선과 121선 사이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이평선들을 한데 모아주고 살짝 눌려줬다가 9월 중순쯤 호재뉴스와 함께 올라가는 그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KH전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KH전자 제가 하한가 쳤다고 해서 섣불리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매수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시청해주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들어가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KH전자도 아직 전환사채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내부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거는 그들만이 알 거고 우리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전환사채 물량을 정리를 하려 할 겁니다. 그냥 현찰로 돌려받든 아니면 남은 사람들끼리 어떻게든 올려서 정리를 하려고 뉴스를 띄우면서 올리든 하겠죠. 일단 KH전자는 거래량이 계속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지 않습니다. 이런 거 막 매수 들어가는 건 리스크가 큽니다.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나가는 걸 꼭 확인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5일 이평선 이격이 많이 벌어진 상태라서 내일 단기적으로 양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600원 근처까지도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데일리 단타로 들어가 보실 분은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 권장하진 않습니다. 이런 거는 지금 시점에 그냥 구경만 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래도 KH전자는 계속 체크를 하다가 나중에 혹시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나오면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